3교시 진행해요. 책 봐요, 책. 네? 113페이지. 113페이지. 113페이지에 행위 제한 특례 이 말 나와요. 양가로 3번? 네모 딱 엮고 별표 크게 딱 치고 시험 문제 나옴. 가로 열고 나옴 이렇게 쓰고 나옴 하면 시험 문제 나온다는 뜻이에요. 뭐가 나온다냐. 그러면 안 돼. 시험 문제 나온다. 자, 이 내용이 지금 어떤 내용이냐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우리가 용도 지역이 다 지정이 되어지고 세분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용도 지역이 다 지정이 안 됐을 때는 어떡할 거냐 하는 거예요. 특히 바닷가 이런 부분은 지정이 안 된 지역이 많아요. 우리 도시지역 같은 경우도 세부 용도 지역으로 쭉 이렇게 나눠져야 되는데 이게 안 나눠졌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야. 관리지역도 마찬가지. 관리지역도 계획관리지역이다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나눠져야 되는데 이 관리지역 해가지고 나오면 어떡할 거냐 하는 거야. 이게 용도 지역이. 세부 용도 지역으로 지정이 안 돼 있으면 어떡할 거냐.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을 지을 때 건폐율 용적률 이걸 어떻게 적용받느냐 하는 거예요. 건축행위 할 수 있겠다 없겠다. 용도 지역이 지정이 안 됐으면 또는 관리지역이나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 지역으로 나눠지지 않았으면 건축행위 할 수 있다 없다. 우리 일반적인 생각이 어떻겠어? 없을 것 같아? 그래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어디에 적용을 받냐면 건축행위를 갖다가 이렇게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기준을 강화시킨 곳에 적용을 받겠어? 완화시킨 곳에 적용을 받겠어? 그러면 이제 대화가 좀 안 되지. 그러면 이해를 전혀 못하고 있다는 얘기야. 나는 말로만 해도 이해가 가는 줄 알았는데 지금 뭐를 할 거냐면 난 지금 말로만 해도 무슨 말인지 알 줄 알았지만 뭔 말인지 이해를 못했구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제가 전 국토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크게 이건 도시용도로 쓰자. 이건 관리용도로 쓰자. 이건 농림용도로 쓰자. 이건 자연환경 보전 목적으로 쓰자 해서 용도를 쭉 나온다고 이렇게. 그런데 이게 지정이 안 됐어. 용도 지역이 도시용도로 쓸 건지 관리용도로 쓸 건지 농림용도로 쓸 건지 자연환경 보전 목적으로 쓸 건지 용도가 지정이 안 됐다. 이런 걸 미지정이라 그래. 이 미지정된 지역에 있어서 갑이라는 자가 토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이만큼 땅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이자는 갑은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이게 정해지지 않았어. 무슨 지역이라고 안 나와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 있으면은 지금 있으면 갑이 건축행위를 여기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건폐율과 용적률 등은 건축행위 제한을 받는데 도시지역에 준해서 받겠어. 제일로 행위 제한이 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해서 행위 제한을 이게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겠어. 그렇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겠지. 건축행위 제한을 세게 가는 거라고. 용도 지역 등이 지정이 안 된 곳에서 난개발되면 어떡할 거냐고. 도시지역에 준해서 건축행위를 한다면 여기다 호텔 지어버리면 어떡할 거야 이게. 그러니까 행정계획의 수립에 의해서 미처 용도 지역 등이 지정이 안 된 이런 행정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에 대해서는 행위제한을 일단 세게 하겠다는 취지라고.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행위제한을 적용받는 거야. 이 말 이해가 여기까지? 네. 그러면 자연환경 보전 지역 안에 행위제한을 적용받는다는 얘기는 갑은 여기에서 건축행위를 어떻게 한다. 자연환경 보전 지역 안에서 건폐율 얼마, 상한치 얼마, 법령으로 적어놔 20, 옳지. 용적률 얼마. 그렇지 그렇지. 거기에 적용받아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야.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네. 자 봐봐. 그러면 이제 도시지역도 보면 도시지역이 16가지로 세분되잖아. 16가지. 아까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2종 전용 일반 준주거지역, 중심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막 이렇게 세분되어지지. 예, 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다 나오는데 여기에 떡 뭐라고 나오냐면 떡하고 떡이 나오는 게 아니고 떡하고 뭐가 나오냐면 그냥 도시지역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도시지역도 중심 상업지역 여기 땅 가진 자 갑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야. 중심 상업지역 행위제한을 적용받아가지고 용적률을 한 1500%까지 적용받아서 건축행위를 하면 몇백 층 쳐버리게. 그러면 여기에서 행위제한이 가장 세게 적용받는 지역에 행위제한을 받는 거라고.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그 지역이 어떤 지역에서 가장 행위제한이 센 게 도시지역 내에서 보전 쪽으로 가는 보전 녹지 지역이요. 보전 녹지 지역 행위 제한을 적용받아서 20%, 80% 적용을 받아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네.
행위제한이 제일 센 게 보전녹지적이라고. 보전이 들어갔다 하면 개발되도록 풀어주겠다는 거야. 개발 못 되도록 막 묶어놓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 지역에 행위제한을 적용받아서 건축행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요. 그러면 여기 봐봐. 이 관리지역도 보면 전부 다 계획관리, 여기에 생산관리, 여기는 보전관리, 계획관리 해가지고 뚝 있는데 이게 그냥 관리지역 나와버리는 거야. 그럼 관리지역 안에서 땅 가진 갑은 어디에 적용을 받아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야. 그렇지. 보전이지. 보전관리지역이야. 내용 아시겠어요? 보전이 들어가는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을 적용받아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시험 문제 어떻게 떴냐? 이렇게까지 떴어. 용도 지역 등의 지정이 되지 아니한 지역, 이렇게 세분되지 아니한 지역, 이런 지역에 땅 가진 자들은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뜬 거예요. 안 되지. 안 되지? 건축행위 할 수 있으되 가장 강한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이 강한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을 적용받는다. 그래서 건축행위 할 수 있다. 내용 이해 가요? 네. 자, 그 부분을 읽을 거예요. 그 내용이니까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중요해.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볼 거예요. 용도 지역의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 행위 제한 등 이렇게 나와요. 자, 동글배기 1번 용도 지역 미지정 지역의 행위 제한 밑줄 한번 딱 그어놓고 동그라미 2번 도시지역 네모였고 관리지역 네모였고요. 미세분 지역에서 행위 제한 밑줄 그어놓고 동그라미 1, 2번 묶어요. 이게 중요하다고. 동그라미 1번 묶어놨어요. 동그라미 1, 2번 묶자 할 때는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이렇게 묶어놓기만 하면 돼. 어디 가니까 이렇게 묶더라고. 이렇게. 이런 거 하지 마. 여기다가 이렇게까지 해라 그러면 묶으라고. 정말로. 자, 동그라미 1번 가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밑줄. 자, 도관, 농자,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자, 76조 용도지역, 용도지역의 건축물을 건축 제한 등 78조 용적률까지 규정을 건폐율, 용적률 다 해당 사항입니다. 건축행위 제한이야. 자, 어떻게 해석하냐면 제 76조부터 쭉 밑줄 거예요. 78조 용적률까지 밑줄 쫙 꺼놓고 건축행위 제한 이렇게 한번 써놔요. 자, 그러면 도관 농자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 건축행위 제한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자연환경 보전지역 네모 엮어 놓습니다. 자, 반쪽씩 네모 엮어야 되겠어요. 네모 엮는 방법 아시겠어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네모 딱 엮어 놓고 별표 조그만하게 딱 치고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중요하다.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 도관 농자로 용도 지역이 지정이 안 됐다. 무슨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을 적용받아서 건축행위 할 수 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거 중요하다. 이거 중요한데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네. 자,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갑니다. 제36조 용도지역 지정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도시지역 밑줄, 관리지역 밑줄 같은 조 1항 각호 각목의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밑줄,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뜻이죠. 제76조 용도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제한부터 78조 용적률까지 규정을 적용할 때, 자, 이번 밑줄 제76조부터 쭉 해서 제78조 용적률까지 규정까지 밑줄고요. 건축 행위 제한이라고 써놓습니다. 건축 행위 제한이라고 딱 쓰고 건축 행위 제한을 적용할 때, 자, 기억본 갑니다. 용도지역이 도시적인 경우에는 도시적 네모 땅이었고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즉 보전녹지지역 네모였고요. 보전녹지지역 작은 글씨 나와 있죠. 보전녹지지역 네모였고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밑줄 그어놓고 자, 도시지역과 보전녹지지역 연결합니다. 자, 니은번에 관리지역 네모 딱 엮어놓고 보전관리지역에 네모 딱 엮어요. 서로 연결합니다. 다시 도시지역이다 하면 무슨 녹지지역의 행위제한을 적용받는다? 보전녹지지역. 관리지역이다 하면 도시지역이다 하면 보전녹지지역. 관리지역이다 하면 보전관리지역의 행위제한을 적용받는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다시 정리합시다. 이거. 자, 다시 정리. 자, 우리 12번으로 정리합시다. 12번 문제. 우리 문제 10번, 11번 풀어봤어요? 쉬는 시간에.
10번, 11번 풀어봤다, 안 풀어봤다? 안 풀어봤네. 떠들기는 제일 먼저 떠들더니. 아이고, 나 미치겠어. 하라면 해야지. 자, 12번 가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안에 알맞은 용도 지역은 뭐냐? 자, 1번 박스 안에 봐요.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또는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 행위 제한 등을 적용할 때 어디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옳지.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자, 2번 갑니다. 도시적, 네모였고 관리적, 네모였고요. 세부 용도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건축 행위 제한 등을 적용할 때 도시지역은 몇 줄? 무슨 녹지지역? 보전 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지역 밑줄 그어놓고 보전 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정답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어집니다. 12번 문제 별표 딱 쳐놔야 돼요. 아, 중요하다.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네. 자, 114쪽 갑니다. 114쪽 갑니다. 114쪽. 오늘 나간 프린트물 전부 다 풀어봐야 돼요. 다 풀 수 있으니까 그런 거야. 안 하시면 안 돼. 진짜 조금만 참고 해보자고. 우리 용도지구 있죠? 용도지구. 용도지구는 지금 첫 순환에서는 중복지정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것만 잡고 가자니까. 용도지구는 중복지정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봐요. 용도지구란 토지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용, 정률, 높이 등에 대한 이 말이 뭔 말인지 몰라요. 자, 첫 줄 봐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 밑줄 그어요. 그러면 용도지역 위에 덧붙이기 때문에 용도지구는 중복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밑줄 그어놓고 중복지정이라고 딱 쓰고 중복지정이라고 딱 쓰고 자,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자, 좋아요. 자, 여기에서 지금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아. 지금 다른 거 이해가 안 가. 이순환 갈 때 이해가 갑니다. 이순환 저 가야 돼요. 자, 뭐 행위제한 이런 건 조례로 정한다 막 이런 걸 할 거니까. 자, 잠깐만요. 용도 지역은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웬만큼 해야 어떻게 한번 해보지? 징그러. 다시 용도 지역은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잖아. 용도 지구는 중복 지정할 수 있다. 그 정도만 잡으라고 지금 현재.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뭐 다른 거 볼 거 없고 116쪽을 봐요. 다른 거 타치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하자는 것만 해야 돼. 우선 워낙 이 양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하자는 것만 해서 완전 확실하게 공부를 하고 지나갑니다. 116쪽에 보면 세분이라는 표현 나오죠. 우리가 이제 세분 이렇게 나와주는데 세분 나와주는데 거기에 세분 나오는 걸로 한번 볼 거야. 세분의 동그라미 한번 딱 쳐봐. 일단 양가로 이번에 세분의 동그라미 딱 치고 자,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의사 대도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 용도지구를 도시군관리 결정으로 다시 세분해서 지정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주죠. 자, 우선 세분에 보면 경관지구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지금 우선 용도지구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 경관지구 하면 첫 번째 우리 경관지구 이렇게 나오죠. 자, 경관지구 하면 세분되어지는 게 법령에서 세분되어지는 겁니다. 세분되어지는 게 뭘로 나눌 수 있다? 불러요. 자연 경관지구 이렇게 되죠. 경관지구 또 옳지 수변 경관지구 또 시가지 경관지구 이렇게 나누는 거야. 자, 시험 문제 이 정도 수준입니다. 내용까지 여기 알 것도 없어요. 그냥 잘 봐요. 구두의 법령상 경관지구로 하면 자연 경관지구, 수변 경관지구, 중심지 경관지구로 세분할 수 있다. OX. X 중심지가 아니고 뭐다? 시가지예요. 시가지. 이거 잡아갑니다. 자, 그러면 저 따라서 해야 돼요. 첫 글자 따가지고 경부터 잡아갈 겁니다. 경자, 수시 이렇게 해서 옛날 애인 이름이 경자인데 요즘 뭐 어떻게 사는가 모르겠어요. 요즘에 수시로 생각이 가끔 한 번씩 나. 일단 따라서요. 경자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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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자수시. 자, 경관지구 하면 자는 뭐고? 자연 경관지구, 수는 수변 경관지구, 시는 시가지 경관지구, 시가 화 경관지구, 시가 지야. 시가지. 옳지, 시가지. 자, 그럼 보겠습니다. 우선. 자, 경관지구는 경자수시만 잡으면 됩니다. 자연 경관지구를 보면 산지 구릉지에 밑줄 쫙 긋고
밑줄만 그어요. 별 붙이는 거 없어요.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 풍치입니다. 도시의 자연 풍치 밑줄 그어요.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죠. 자, 예전에 풍치지구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경관지구로 바뀐 겁니다. 자, 그러면 잘 봐요. 보고. 자, 시험 문제가 여기까지 나온 적도 없지만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또 다 틀립니다. 이거. 시험 문제가 자연 경관지구는 산지, 구릉지를 대상으로 해서 지정하기 때문에 도시지역 내에는 지정할 수 없다. OX. X지 도시지역 내에도 지정할 수 있다. 요게 우리 북악스카이에 있는 청와대 뒤쪽으로 이게 풍치지구, 즉 경관지구, 자연 경관지구로 지정된 곳입니다. 거기서는 건축행위 제한이 아주 세요. 자, 그 다음에 수변 경관지구 나오죠? 지역 내 주요 수개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이렇게 나와요? 잠깐, 수개라는 말도 나오고 수변이라는 말도 나오죠? 잠깐 여기 봐요. 우리 금강, 한강 이렇게 되어지면 이렇게 강이 있잖아요. 자, 여기에 요렇게 이제 탄천도 있고 요렇게 무슨 이게 중량천도 있고 막 그래요. 탄천도 있고 이렇게 안양천도 있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런 걸 수계라 그래. 수계를 포함해서 이런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런 부분을 일정 거리 이런 부분을 200m에서 300m 이게 강변 금강변 같은 경우는 1km까지 갑니다. 여기서 1km까지 가요. 이런 부분에 건축행위를 지멋대로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그래서 그 건축행위 제한 등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부분들을 수변이라고 표현해요. 수변. 내용 이해 가요? 수변. 이게 이 강줄기에만 이게 수변이 있는 게 아니고 500m에서 1km 이게 2km 막 이렇게까지 가는 데가 있어요. 이게 해안변. 해안변에 가면 각종 호텔들이 이렇게 가까이 막 들어오고 화가 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게 해안변에는 약 2km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선거리. 이 안에서는 일단 각종 이제 모텔이나 호텔 이런 것들을 못 들게 하는 수변 경관지구가 또 지정이 되어 있기도 해요. 자, 아무튼 이렇다는 것만 이해하고, 자, 시가지 주변 주거 지역의 양호한 환경 조성과 시가지의 이 도시 경관이죠. 시가지라는 말만 밑줄 그어놓습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다. 자, 일단 좋아요. 내용까지는 알 거 없다. 따라서요. 경자수시. 자, 미관지구 갑니다. 미관지구 하면은 두 번째 미관지구. 자, 두 번째 미관지구 불러요. 미관지구 하면은 세 가지로 나누죠. 세분되어집니다. 중심지 미관지구. 또 옳지. 역사문화죠. 역사문화 미관지구. 이렇게 되어지고. 또 옳지. 일반 미관지구 이렇게 나오죠. 일반 미관지구. 미관지구다. 이렇게 나와요. 자, 미관지구 하면 어떻게 할 거냐면 미국, 중국, 일본, 영국, 일본 이렇게 갈 겁니다. 미국, 중국, 영국, 일본, 미중 영일로 갈 거예요. 따라서요. 미중 영일. 미관지구. 미중 영일. 중심지 미관지구. 역사문화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자, 잠깐 봐요. 이 중심지 미관지구의 시가지 미관지구예요. 이거 도심지 미관지구로 해도 틀려요. 도심지 미관지구로 하면 틀립니다. 미국, 중국이지 독일이 아니야. 다시 한번 미중영일. 잘 봐요. 역사문화 미관지구는 내용까지 잡아야 돼요. 제가 별표 치는 건 내용 잡아야 됩니다. 내용. 역사문화 미관지구는 왜 중요하냐면 그 뒤에 뭐가 있냐면 요 내용하고 내용이 크로스돼 버려요. 물론 출제됐습니다. 취 근래에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구라는 게 있을 거예요. 나와요? 네.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구하고 내용이 크로스된다니까. 이 내용이. 이걸 잡아주셔야 돼. 다시 한번 미중영일. 자, 미관지구 봅니다. 중심지 토지 용도가 높은 밑줄만 그어요. 토지 용도가 높다는 말만 밑줄만 긋습니다. 뭐 안 읽고 시험장 가도 괜찮아요. 자, 역사문화 미관지구 별표 쳤어요? 네. 자, 이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이 키워드입니다. 건축물에 동그라미 딱 쳐요. 건축물 키워드 이거 하나 잡아야 돼요. 미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인데 잠깐만. 자, 여기 봐야 돼요. 여기.
역사문화 미관지구는 이건 건축물이 키워드입니다. 잘 보세요. 역사문화 미관이라는 건 건축물의 미관이요, 토지의 미관이요.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키워드가 건축물이야. 그러나 이 보존이라는 것 자체는, 환경 보존이라는 건 각종 시설 및 지역이라고, 시설과 지역의 보존이라고. 이 말 이해 가요? 그래서 이게 키워드야. 역사문화 환경보존지구는 시설 및 지역이고 역사문화 미관지구는 건축물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잡아갈 겁니다. 일단 여기 봐요. 이거 외우는 방법은 역사문화 미관지구에서 원래 이게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최근에 생겨난 용어고, 그래서 제가 역사문화 미관지구에서 천안역의 건축물, 요것에 천안역 건축물, 역사 건축물 있죠? 그게 사장님의 성씨가 누구냐면 환경에서 경을 잡아가요, 제가. 그래서 경씨다, 경씨지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갈 거예요. 경씨다 해서, 경씨지 해서 이렇게, 경씨지. 무슨 씨다? 경씨다, 경씨. 자, 우리 따라서요. 역건축물, 역사문화 미관지구, 건축물, 천안역 건축물. 사장님 성씨는 경씨지. 역사문화 환경보존지구. 시설 및 지역. 내용 크로스됩니다. 조심하세요. 다시 역건축물. 사장님 성씨는 경씨지. 경씨지. 자, 요겁니다. 역사문화 미관지구 나오죠? 자, 거기에 조심하고 잠깐, 이 역사문화 미관지구 나오니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종로 을지로 일대 보면 그쪽에 가기 전에 그 경복궁역 안국동이 있죠. 이런 지역이 전부 다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어지면, 여기에서 나오는 용도지구에 있어서 지정이 되어지면, 천안에 여기에 역사문화 미관지구와 서울에 있는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면, 각각의 서울은 서울특별시 조례로, 천안은 천안시 조례로 각종 건축행위 제한을 해요. 따라서 우리가 전철 3호선을 보면 이렇게 꺾입니다. 여기가 안국역이에요. 거의 직선으로 꺾입니다. 이렇게 꺾이는 데가 바로 여기가 종로상가입니다. 종로상가. 자, 안국역 앞에 여기에 경복궁이 있어요. 이렇게 경복궁이 이렇게 쭉 있죠. 이렇게. 자, 그러면서 경복궁이 있고, 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전부 다 고궁이 딱 있죠. 이렇게 해서 이쪽에 이제 창경궁까지 해서 다 있습니다. 근데 창경궁 가기 전에 경복궁 여기 안국역 앞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아무튼 현대그룹이죠. 현대그룹에 있어서 여기에 본사가 여기에 있어요. 안국역 앞에. 이게 약 한 20층 가까이 드는 걸로 알고 있고, 아무튼 이게 뭐 유감스럽게도 여기서 현대그룹 회장인 정몽원 씨인가요? 이 부분이 투신 자살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현정은 지금 현대그룹 회장이 이걸 매각을 해요. 이걸 매각을 하는데 이 현대자동차한테 매각했습니다. 현대자동차한테 매각을 해요. 자동차한테 매각을 하고, 이거 보기가 싫다는 거야. 자기가 가서 직무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여기서 떨어져 죽었는데. 그래서 이 본사를 갖다가 4억을 옮깁니다. 그게 무슨 동이나 무슨 동인데? 요쪽으로 옮겨요. 요쪽으로 동관서관 해가지고 옮깁니다. 이 옮기는 이유가 또 있어요. 왜 옮겼냐면, 이걸 갖다가 원래 이 H그룹, 현대그룹 이 본사 사옥인데요. 이걸 현정은 회장이 이걸 밀어버리려고 그랬어요. 밀어버리고 건축행위를 딱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지역이 지금 뭘로 묶어져 있냐면, 이런 지역 전부 다 일대가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묶어져 있습니다.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묶어지다 보니까,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묶어지면 말이죠,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하면 6층까지만 지을 수 있어요. 6층 이하로. 이게 묶어졌으니까 현재는 지금 기득권자 보호, 이게 20층 건물이라고. 그때 당시에는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안 묶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짓고 나서 묶어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시 밀어버리고 건물을 지으려면 6층으로 짓다 보니까 또 이게 안 지어지는 거라고, 보기 싫고. 그래서 이걸 매각하고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연서동인가 그쪽으로 가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동관서관 해가지고 높은 건축물로, 한 20층 되는 건축물로 동관서관에서 현대그룹 본사의 사옥이 이쪽으로 옮았어요.
올라간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기가 바로 이 역사문화 미관직으로 묶여가지고 6층 이하로 건축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라간다. 장승백이 그쪽을 가면 서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쪽에서도 뭐 4,60묘 있고 막 그러죠. 건축물 높은 건축물을 올릴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역사문화 미관직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문화 미관지구다 하면 이렇게 건축물이다 이렇게 한번 잡아주시면 돼요. 내용 아시겠어요? 역건축물 이렇게 잡아가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일반 미관지구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일반 미관지구는 중심지 미관지구 및 역사문화 미관지구 유효지역 밑줄 그어놓고 기타 지역이라고 딱 써요. 그러니까 일반 미관지구다 하면 중심지 미관지구와 역사문화 미관지구 이외에는 무조건 일반 미관지구로 치부해버리겠다. 뭐 이런 내용에 해당이 되어지겠죠.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경자수시. 미중영일. 자, 고도지구 봐요. 고도지구 두 가지로 세분되어지죠. 자, 고도지구입니다. 자, 고도지구는 두 가지로 세분된다. 뭐와 뭘로? 최고 고도지구하고 뭘로? 옳지. 최저 고도지구로 세분되어지고 있죠. 최고 고도지구와 최저 고도지구입니다. 자, 보세요. 자, 우선 최고 고도지구는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입니다. 자, 이 부분에 밑줄 그어요.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밑줄 그었습니다. 자, 최저 고도지구 나오죠. 토지 이용을 고도화 네모였고 별표치해야 돼요. 이게 키워드다. 이게 키워드다. 토지 이용을 고도화한다는 말은 최고에 들어간다, 최저에 들어간다. 이게 최고에 들어가가지고 시험 문제 틀린 문장 고르기 나온다고. 최고에 들어가면 돼, 안 돼? 그러면 이제 왜 안 되느냐 하는 거야. 왜 안 되느냐 하는 건 자, 한번 봐요. 또 한번 읽어보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 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입니다. 자, 이 부분에 밑줄 그어야죠. 건축물 높이의 최저 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밑줄 그어요. 자, 밑줄 한번 그었어요? 자, 잠깐 여기 봐야죠, 이제. 그러면 거기에 보면 최고 고도지구는 최고 한도 정하고 최저 고도지구는 최저 한도를 정하지. 그러면 어느 고도지구의 이 용도지구 중에서 어느 고도지구가 최고와 최저 고도지구에서 어느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고도지구가 더 높은 건축물이 올라갈 수 있을까? 최저. 그렇지, 최저야지. 최저 높이를 정해. 100m 이하로는 안 돼.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건 최고는 100m로 넘어지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최저 고도지구가 더 높은 건축물이 올라가니까 이게 토지용 고도화라는 말은 여기에 쓰여야지, 여기에 들어가는 순간 틀려버린다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네. 자, 갑니다. 그 다음에 보존지구 나가죠. 자, 보존지구 하면 세 가지 나옵니다. 자, 네 번째 보존지구 들어갑니다. 보존지구 하면은 세 가지. 물론 불러요. 역사문화 환경이죠?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구 이렇게 되어지고, 또 뭐가 있어요? 옳지. 중요 시설물 보존지구 이렇게 되고, 또 옳지. 생태계 보존지구 이렇게 나오죠? 자, 잘 봐요.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구 별표치고 중요 시설물 보존지구 별표입니다. 시험 문제 나와요. 자, 별표. 자, 이걸 어떻게 잡아갈 거냐면, 보존지구 하면 세 가지예요. 이렇게 잡아갈 거예요. 잘 봐요. 보존지구 하면 보경이가 역사문화 환경 경시지 나오죠? 경시지 이렇게 나옵니다. 시설 및 지역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경시지에서 보경이가 중학생으로 잡아갈 겁니다. 중요 시설물 보존지구, 생태계 보존지구. 일단 따라서요. 보경이가 중학생. 보경중생. 경자수시. 미중영일. 보경중생. 보경이가 중학생. 보존지구.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구. 중요 시설물 보존지구. 생태계 보존지구. 보경중생. 자, 이게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구는 뭐하고 크로스된다 그러냐면 역사문화 미관지구 내용 크로스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 시설물 이 보존지구는 말이죠. 자, 요거는 그 밑에 공용시설 보호지구라는 말 나오나 보세요. 나와요? 이거하고 내용이 크로스됩니다. 중요 시설물 보존지구는 공용시설 보호지구하고 내용이 크로스돼. 이거 구분해 주셔야 돼요. 이거 그래서 별표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우선 거기 보겠습니다.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구 봐요.
자, 문화재와 전통, 사찰 등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 자, 시설 및 지역 밑줄 두 줄. 자, 경시지. 시설에서 시자 동그라미, 지역에서 지자 동그라미. 자, 따라서요. 경시지.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구. 경시지. 시설 및 지역. 역건축물. 사장님 성씨는 경시지. 시설 및 지역. 이거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역사문화 환경 보존,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구 경시지 잡고 중요 시설물 보존지구 나오죠? 중국 안보 잡아야 돼요. 자, 국방상 밑줄 두 줄, 안보상 밑줄 두 줄입니다. 중요한 시설물 네모 한번 딱 엮고. 자, 중요 시설물 보존지구에서 중자 동그라미, 국방상에서 국의 동그라미, 안보상에서 안보 동그라미입니다. 자, 중요 시설물 보존지구는 일단 국방상, 안보상 이렇게 나오죠? 국방상, 안보상에서 자, 중국 안보로 잡아갈 겁니다. 따라서요. 중국 안보. 중국 안보. 중국 안보. 중요 시설물 보존지구. 국방상, 안보상. 중요 시설물 보존지구. 국방상, 안보상. 자, 그 다음에 생태계 보존지구 나와요. 야생 동식물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안 읽어보고 시험장 가도 괜찮습니다. 자, 시설 보호지구 갑니다. 자, 우리 다섯 번째 시설 보호지구를 보면 자, 불러요. 학교 시설 보호지구. 자, 그 다음에 불러요. 옳지. 공용시설 보호지구. 또 불러요. 항만시설 보호지구. 또 불러요. 옳지. 공항시설 보호지구.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냥 학공항공으로 잡아갈 겁니다. 일단 따라서요. 학공항공. 시설 보호지구. 학교시설 보호지구. 공용시설 보호지구. 항만시설 보호지구. 공항시설 보호지구. 학공항공. 자, 여기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뭐다? 공용시설 보호지구입니다. 이게 지금 중요 시설물 이 보존지구하고 중국 안보하고 이게 크로스돼 버리죠? 자, 이건 000으로 잡아갈 겁니다. 000으로 잡아갈 거예요. 자, 000 이렇게 잡아도 좋고 000 여기서부터 잡아도 괜찮습니다. 일단 따라서요. 000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 업무 기능의 효율화. 000 공용시설 보호지구. 000 중요 시설물 보존지구. 중국 안보. 공용시설 보호지구. 000 잡아주셔야 돼.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자,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자, 학교시설 보호지구부터 보겠습니다. 학교의 교육 환경입니다. 교육 환경의 밑줄. 자, 학교라는 이 교사, 이것에 있어서의 어떠한 학교라는 건축물을 보호하는 건 말할 것도 없겠고 교육 환경을 보호하는 겁니다. 보호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다. 자, 공용시설 보호지구. 000 잡아야 돼요. 공용시설 보호 밑줄 공의 동그라미. 00 업무기능 효율화 밑줄 공의 동그라미 칩니다. 00에 동그라미 칩시다. 000. 자, 이게 별표예요. 자, 그 다음에 항만기능 밑줄 긋고 항만시설이란 말 밑줄 긋고 자, 공항시설 보호지구는 공항시설 보호, 공항시설 밑줄 긋고 항공기 안전운항 밑줄 걸었습니다. 어떤 시설을 보호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추상적인 업무나 기능 이런 것까지 환경까지 보호해 들어가는 것을 보호지구라고 한다. 시설 보호지구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취락지구 나옵니다. 자, 여섯 번째 취락지구 나와요. 취락지구. 자, 취락지구 나오죠? 나와요. 자, 취락지구는 뭘로 세분할 수 있다? 자연 취락지구와 옳지. 집단 취락지구로 세분할 수 있다. 집단 취락지구. 전부 다 별표예요. 자연 취락지구 별표, 집단 취락지구 별표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시골에 있는 취락지구다 하면 자연 취락지구예요. 그리고 집단 취락지구는 개발 제한 구역 있죠?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취락지구입니다. 집게 잡아갈 겁니다. 따라서요. 집게, 집단 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집게, 집단 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자연 취락지구, 집단 취락지구. 자, 자연 취락지구 봐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밑줄 짰고요. 녹간농자 밑줄 긋습니다. 가로 열고 시골이라고 써야죠. 시골 지역 안에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가 바로 무슨 지구다? 자연 취락지구입니다. 따라서 자연 취락지구는 도시지역 내에도 지정될 수 있다. OX. 뭐가 X냐? 뭐가 X야? 오늘 배웠는데. 오제. 녹지지역이 도시지역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도시지역 내에도 자연 취락지구는 지정될 수 있다면 맞는 말이지 왜 틀리냐 이 말이요. 내용 이해 가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 말은 저기 분명히 도시지역인데 거기에 보니까 논밭이 있어. 논밭이 있는데 도시지역 내에도 논밭을 거기에 있는 이게 뭐 아파트가 들어온 게 아니고 농가주택처럼 들어와 있어요. 이런 걸 갖다가 무슨 취락지구라고 한다? 자연 취락지구라고 한다. 따라서 도시지역 내에도 논밭이 있는 이 시골집 이런 걸 갖다가 자연 취락지구라고 하지. 그걸 갖다가 주거지역이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오른쪽 위에 가면 집단 취락지구의 개발 제한구역 밑줄 그어놓고 집게 잡아갑니다. 따라서요. 집게. 자, 개발진흥지구 나오죠? 개발진흥지구 가로 열고 클러스터라고 써놓습니다. 클러스터. 들어봤어요? 개발진흥지구 클러스터라는 말 들어봤어요? 집적지구라는 말은 들어봤어요? 집적지구? 에? 집적. 집중화시키겠다는 거지. 우리가 클러스터란 말, 혁신 클러스터, 오성지구를 갖다가 무슨 놈의 뭐 바이오 산업 혁신 클러스터로 개발하겠다 이런 말 나와. 그게 바로 개발진흥지구입니다. 대덕 연구단지를 교육 연구 혁신 클러스터로 지정하겠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게 바로 개발진흥지구입니다. 그런 거야. 자, 요같이 클러스터인 개발진흥지구는 개발을 했다. 이렇게 잡아갈 겁니다. 주사는 관보기가 특정 개발했다. 이렇게 잡아갈 겁니다. 이렇게. 자, 따르세요. 개발했다. 따르세요. 나 이렇게 가면 진도도 느리고 미쳐. 그러니까 알아서 해. 안 따라서 하려면 나는 편해. 강의하기가. 쭉 읽어주고 이거 중요합니다. 별표 치고 쭉 가. 그러면 이게 합격률이 4배로 떨어집니다. 4분의 1밖에 안 돼요. 이게 엄청 저하고 같이 하는 게 있죠. 이게 공법은 이렇게 해야만 정복이 돼. 들어서 될 것 같으면 그러신 분들은 학원에 안 나와도 하시는 분이 합격하시는 분이에요. 안 돼요. 저하고 따라서 해야지. 저한테 편리함을 제공하겠다 하면 나 이렇게 가는 거 무척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합격시켜야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안 따라서 하겠다 하면 언제든지 환영 저는. 그냥 잊고서 별표 치고 나갑니다. 중요합니다. 신문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해. 그러면 멍한 상태에서 들어도 괜찮아요. 선택은 우리 여기 오시는 분들의 선택이에요. 저를 편하게 해주느냐 강의를. 그러면 힘들게 하느냐. 힘들게 하려면 자꾸 간식 갖고 따라주면 저는 힘들어요. 무덤덤하게 가면 대답도 안 하고 이러면 쉽다. 저도 강의하기가. 자, 따라서 합니다. 개발했다. 개발진흥지구. 주사는 관보기가 특정 개발했다. 주사는 관보기가 특정 개발했다. 주거개발진흥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산업개발진흥지구라는 말은 없습니다. 만약 시험 문제가 이 개발진흥지구는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개발진흥지구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산업유통입니다. 예.
자, 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관광개발진흥지구라는 말은 없어요. 관광휴양이 빠져버리면 틀립니다. 관광휴양입니다.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잘 보세요. 제 설명. 우리가 각종 아파트 집중적으로 아파트를 개발하겠다. 주거개발진흥지구입니다. 산업유통에 각종 물류센터, 각종 공업기능, 공장들 들어오는 지역으로 한번 만들어보겠다. 이게 바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입니다. 관광단지로 만들어보겠다. 어떤 계곡이 있는데 백운계곡 근처를 갖다가 관광단지를 한번 만들어보겠다. 대부도 제부도를 만들겠다.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입니다. 자, 여기에서 관광단지 만들어내면서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거주지도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야. 아파트 단지도. 이렇게 되면 이거하고 같이 만들어야 될 거야. 공장 근로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아파트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거하고 이거 같이. 또는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2가지 이상 플러스 되면 복합입니다. 이거 3가지 것 중에서 2가지 이상 이게 혼합이 되어지면 복합입니다. 내용 이해 가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 없는 걸 어떻게 할 거냐? 아파트 단지 개발되는 거, 뭐 공장, 물류센터, 그 다음에 뭐 이게 무슨 관광단지 조성되지 않는 이런 개발진흥지구를 뭐라고 해야 될 거냐? 이게 바로 특정개발진흥지구입니다. 여기에 없는 것들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다? 동대문에 투타타워에 있는 디자인 특정개발진흥지구입니다. 디자인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서 거기에서는 어떻게 서울특별시에서는 각종 취득세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감면하고 있어요. 내용 이해 가요? 네. 여기에 없는 개발진흥지구를 뭐라 그런다? 특정개발진흥지구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게 뭐 바이오 산업 오송 KTX 부근에 뭐가 오송 KTX 부근역에 뭐가 들어온다? 바이오 산업 이 개발진흥지구가 들어와요. 이게 바로 이제 혁신 클러스터라는 표현으로 바뀌고 있죠. 아무튼 특정개발진흥지구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개발진흥지구. 주사는 관보기가 특정개발했다. 자, 그 밑에 방제지구 나오죠? 네. 방제지구 나와요? 네. 예. 그 시가지 방제지구와 무슨 방제지구로? 자연 방제지구로 나뉩니다. 자, 8번째입니다. 자, 방제지구입니다. 방제지구. 이렇게 되죠? 방제지구 하면 무슨 방제지구와? 시가지 방제지구하고, 시가지 방제지구하고, 무슨 방제지구? 자연 방제지구가 있다. 방제지구가 있다. 아주 별표 2개 다 별표입니다. 시가지 방제. 자, 방제지구 하면 2가지. 시가지 방제지구와 자연 방제지구. 다시 한번 가요. 방제지구 2가지. 시가지 방제지구와 자연 방제지구로 나눌 수 있다. 꼭 접해야 돼요. 자, 우리 방화지구라면 화재를 예방하는 지구고 방제지구라 하면 재해를 예방하는 지구입니다. 내용 이해 가요? 네. 그런데 화재도 재해에 해당이 되지만 모든 재해를 예방하는 지구가 방제지구인데 이 중에서도 화재만을 딱 떼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가 바로 방화지구입니다. 왜 이렇게 따로 떼었느냐? 이 방제지구라는 건 재해를 예방하니까 도시가 됐든지 비도시가 됐든지 간에 무조건 재해를 예방하는 지구는 방제지구입니다. 그런데 화재라는 것은 어디에서 만나다? 일단 도시적 내만 화재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정한 게 바로 방화지구입니다. 그렇게 많은 이러한 재해 중에서 화재만 따로 딱 뗀 겁니다. 내용 아시겠어요? 네. 이걸 방화지구라 그래요. 방화지구는 좀 이따 보고 우선 방제지구입니다. 따라서 방제지구라 하면 화재를 포함하여 모든 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는 지구 해버리면 틀린단 말이야. 내용 이해 가요? 네. 산사태, 풍수해, 집안의 붕괴 뭐 이런 모든 재해 다 들어가는데 뭐 쓰나미가 됐든 뭐가 됐든 다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모든 재해를 예방하는 지구는 방제지구인데 그 중에서 화재는 딱 떼야 된다는 거. 만약에 화재를 포함한 모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가 방제지구다 하는 순간 틀려버린다는 거. 이것 잡아주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방제지구. 거기에 보면 시가지 방제지구와 자연 방제지구가 나오죠. 네. 시가지는 어디에 말 그대로 도심지, 도시적 내 시가지에 지정되는 겁니다. 자, 자연 방제지구는 어디에 지정되겠어요? 시골에. 그리고 도시의 시가지, 자연 방제지구는 어디에 지정된다? 시골에 지정된다. 이렇게 잡아가요. 자, 시가지 보겠습니다. 건축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이게 바로 도시지역 내죠.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네모였고 별표치예요.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네모였고 별표치입니다. 네모였고 별표 쳤어요?
재해방이 필요한 지구죠. 자, 자연방제지구 보세요. 토지 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극경산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네모였고요.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네모였고 별표칩니다. 재해방이 필요한 지구지요. 자, 잘 보셔야 돼. 자, 시가지 방제지구는 무엇을 통해서 이런 말 나와요? 옳지.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개선 등을 통하여 이렇게 나와주고, 자, 여기에는 뭐라고 나와요?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제한 등을, 건축 제한 등을 갖다가 통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내용 이해 가요? 자, 잠깐만 봐야 돼. 여기는 시설 개선 등을 통해서 이런 말 나오고, 여기는 건축 제한 등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포인트부터 말씀드리면 시가지 방제지구와 자연 방제지구 이 내용이 크로스됩니다. 크로스되면 틀려요. 왜 틀리느냐 하는 거야. 시가지는 이거 사람들이 인구와 사람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 살아갈 수 있는 건축물이 있어야만 된다고. 따라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해버리면 틀린다니까. 내용 아시겠어요? 네. 여기서는 시설이 없는 지역이니까 시골에는 시설이 없어. 시설이 없는 지역이니까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해버리면 틀린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강남에 가면 서울 강남에 가면 말이죠. 여름철에 폭우가 한번 내려버리면 집중적으로 폭우가 말이죠. 집중적 폭우가 한번 내려버리면 무조건 물에 잠겼다 이렇게 딱 되어집니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뭐 상가가 침수됐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왜 상가가 침수되느냐 하는 내용이에요. 이 침수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강남엔 말이죠. 하수도관, 우수관이 묻혀 있는데 빗물이 이걸 통해서 지금 한강으로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당 몇 미리를 커버할 수 있는 이 우수관, 하수도관이 묻혀 있냐면 시간당 이게 70mm예요. 시간당 70mm를 커버할 수 있는 이 관이 묻혀 있다고. 그러면 시간당 70mm까지 내려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갖다가 소화해내야 되는데 천만의 말씀. 관이 지금 이렇게 깨끗해. 토사가 쌓였어. 토사가 쌓였어요. 쌓였습니다. 이 토사가 쌓인 상태니까 실제적으로 이걸 소화를 못하고 얼마까지 소화하느냐면 40mm에서 한 50mm밖에 소화를 못해요. 시간당. 그러니까 시간당 몇 mm가 나오면 100mm가 내려버리면 100mm가 내려버리면 불보듯이 뻔하다. 50mm가 어디로 가느냐 이 말이야. 50mm. 50mm가 어디로 가? 위로 가? 위로 올라가? 일단 쌓여야죠. 50mm가 쌓이다 보니까 침수되는 거야. 그러면 이런 지역은 어떻게, 이런 시설을 어떻게 해야 돼? 개선을 해줘야 된다고. 이걸 수저로 파내든지 아니면 이것을 갖다가 시간당 100mm짜리로 소화해낼 수 있는 걸로 이걸 교체해 들어가야 돼. 내용 이해 가요? 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일본 같은 경우는 침수되는 걸 갖다가 막기 위해서 밑에 저류조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목동에 가면 그게 있습니다. 목동에 이번에 행복주택을 짓고자 하는 데가 바로 이거거든요. 목동에 가면 테니스 코트장이 있는데 테니스 코트장이 바로 밑에가 이게 복개된 땅이에요. 이게. 그리고 물이 이렇게 차였습니다. 그럼 빗물이 모여든다고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 여유 공간을 만들어주면 이게 이제 빗물을 홀딩할 수 있는 이런 여유 공간을 만들어주면 이게 침수가 안 돼요. 근데 강남은 이게 없다고 지금. 목동에는 이게 있어요. 그러면서 목동이 여기에다가 뭐를 올리겠다 그래. 여기에다가 뭐를 행복주택을 짓겠다 이렇게 나온 거야. 행복주택을 짓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물 위에다가 행복한가? 그래 여기 사시는 분들은 뭐라 그래? 행복주택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하네. 여기에 바로 맞은편에 뭐가 있냐면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하이페리온이 있다고. 하이페리온이 있어요. 자, 뭐 69층짜리인가? 이게 뭐 하이페리온이 있죠. 60 몇 층짜리인가? 이 하이페리온이 있습니다. 이자들은 이거 들어오는 거 좋아해 안 해? 안 하지? 안 했지? 못 들어오게 했어. 그래서 이걸 못 짓고 있는 거야. 우리 지역에 이게 임대주택 이런 것들 들어오면 뭐 한다? 집값 떨어진다. 이런 현상을 무슨 현상이라 그런다? 님비 현상이라 그런다. No in my backyard. 님비 현상. 안 돼. 우리 뒷뜰에는 이런 혐오 시설이라든지 이게 집값 떨어지는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것. 자, 그 다음에 보면 아무튼 여기 봐요. 시가지 방제지구는 일단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이렇게 나와주는 거고 자연 방제지구는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이렇게 나와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해변가에 고향이신 분들은 알 거야. 이게 해변가에 이게 육지고 이게 바닷물이 이렇게 넘실 거래요.
이렇게 되어지면 육지에 땅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갑이라는 자가 나 여기다가 집 짓겠다 그러니까 이 건축허가 안 나옵니다. 이런 말을 갖다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이게 예전부터 있었다고. 근데 이제 이게 생겨난 게 이제 재작년부터 이제 법조문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서는 일단 뭐가 너울성 파도라든지 해일 같은 게 일어나서 이거 쉽게 내려가 버리면 어떡할 거야? 이런 데는 이제 자연 방지직으로 이렇게 지정하는 거다. 뭐 심지어는 이 하천변이 있죠. 하천변에 이렇게 집을 짓는 이런 자들도 있어요. 이런 걸 갖다가 건축 제한 등을 통해서 어떻게 쉽게 내려가는 거니까. 또는 급경사지이 있죠. 급경사지. 급경사지에 뭐를 짓는다. 여기에 급경사지를 뭐를 져요. 이게 춘천에서 있었던 이게 사건이죠. 급경사지에 있어가지고 산사태 나가지고 인하대학교 학생들이 몇 명이 죽었어요. 20몇 명이 죽은 사례가 있어요. 한 3년 전에. 그래서 만들어진 이게 바로 건축제. 이런 데는 건축물 못 짓도록 하자. 산사태 우려 지역들. 이렇게 되어집니다. 내용 이해 가요?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법조문입니다. 자, 방제지구는 두 가지. 무슨 지구와 무슨 방제지구로? 시가지 방제지구와 자연 방제지구로 세분한다. 자, 그럼 이게 이제 안 나눠지는 게 있다. 안 나눠지는 게 바로 116쪽에 바로 위에 봐요. 제일 위에. 9번에 방화지구 이렇게 나와주죠? 이제 8번, 9번은 보면 방화지구 이렇게 나와요. 방화지구는 여기는 세분이 안 돼. 그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야. 이걸 만들어 놓은 목적은 어디에만 집어넣도록 하기 위해서? 옳지. 도시적 내에만 들어갑니다. 자, 방화지구 한번 봐요. 화재 위험을 예방 및 줄거 넣습니다. 그렇게 많은 재 중에서 화재만 따로 떼어서 예방할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지구가 무슨 지구에 해당이 되어진다? 방화지구에 해당이 된다. 자, 그 다음에 특정용도 제한지구 나오죠? 자, 10번 밑줄 긋습니다. 자, 10번에 특정용도 제한지구예요. 따라서 합니다. 특정용도 제한지구.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예요. 특정한 용도를 못 뚫도록 하겠다는 거지. 주거 환경 보호나 교육 환경 보호를 위해서 유락시설 용도 이걸 못 뚫도록 하겠다. 또는 숙박시설 용도 이런 걸 못 뚫도록 하겠다. 각종 PC방 이걸 못 뚫도록 하겠다 해서 특정한 용도를 딱 정한다니까. 이 말 이해 가요? 네. 자, 그래서 특정 용도 제한적으로 보면 주거기능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을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 시설 등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다. 이렇게 나와주죠. 네. 그 다음에 118쪽의 행위제한에 딱 봅니다. 118쪽 행위제한 봤어요? 네. 동그라미만 쳐요. 제가 이거 이 순환에서 들어갈 겁니다. 자, 123쪽 용도구역 갑니다. 용도구역 동그라미 딱 치고 일단 봐요. 저 따라서 합니다. 경자수시, 미중영일, 고도지구, 최고체저, 보경중생, 시설보호지구, 학공항공,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집계, 개발진흥지구, 주사는 관보기가 특정 개발했다. 방제지구, 시가지 방제지구, 자연방제지구, 방화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용도지구 10가지, 용도지구 10가지, 용도지역 21가지, 용도지구 10개, 용도지역 21개, 용도구역 4개,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자, 용도구역 나오죠? 123쪽. 자, 그거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